저희 그래서 친한가요? 많이? 친한 편인가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밝게. 네. 저한테 밝은 거는 너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밝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 아는 사람. 아니, 아는 사람.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학교 선배님, 치료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멋있는 선생님 섭외를 해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용인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 재활만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11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선생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좋은 병원이란 어떤 병원인가요? 좋은 병원이라는 거는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사실 공식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먼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병원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저보다 이제 연차가 낮거나 아니면 학생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본인의 가치관을 먼저 세워두라고 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첫 번째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관에 맞는 병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순위는 뭐고, 2순위 뭐고, 3순위는 뭐고, 자기 1순위에 맞는 병원들을 찾다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2순위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후배들에게 어떤 분야를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는 분야는 사실 신경계 재활밖에 없어요. 신경계 재활이라는 부분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어렵고 그런 분야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분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신경외부학 과목 성적이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신경계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막상 실습 나가보니까 신경계 재밌었고, 임상에 나와가지고 신경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막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울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에너지를 주는 것도 있는데 환자분들한테 에너지를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치료도 되게 재밌어요. 신경계 환자분들은 별로 기능적인 향상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빠르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천천히 꾸준히 좋아져가지고 2년, 3년 만에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그거에 대한 희열이라든지 환자분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저는 뭐 신경계 재활을 관심은 있는데 요즘 다 신경계 잘 안 가는 추세던데, 그래가지고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신경계 재활 쪽으로도 취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요즘에 경영 쪽은 정보가 많이 올라와요. 신경계 재활은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부끄럽고 사실은 머뭇거려졌는데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신경계 재활에 대해서 100% 맞는 정보는 아니어도 내가 느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몇몇 병원들에서는 스터디를 좀 한다고 하는데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강제적으로 이전에는 많이 시켰었어요. 무슨 요일날 남아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주 3회였어요. 그죠? 주 3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해주는 데를 찾아간 거고, 정말 좋았던 거는 거기에 계셨던 선배들이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연차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또 같이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하는 병원, 외부 스터디도 많이 가게끔 해주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신경계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병원마다 다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병원이나 제가 현재 있는 병원에서 스터디는 일단은 프로그램을 짜죠. 현재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은 이왕 할 거면은 원하는 게 뭔지를 그 부분을 또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고, 한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론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해준 후에 그 주제에 맞춰서 데모를 진행을 했죠. 예를 들면 뭐 모토러닝 아니면 세레벨럼, 데이터 아나라시스. 그렇죠. 책이나 이론상의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환자분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같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겠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좀 볼 수도 있거든요. 퇴근 후에 환자분께 요청을 드려서 동의를 하시면 치료실을 모셔와서 여러 명의 선생님들 앞에서 환자분과 같이 치료하는 모습들 같이 함께 분석을 해주시고 봐주시고, 또 저의 치료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뭐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말 치료가 잘 된 건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죠, 연차가 낮았을 때는. 근데 그 시간들이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좋은 치료사란 어떤 치료사일까요? 이것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사실.
치료를 잘하는? 치료를 잘하는 치료사죠. 친절하면 더 좋고 설명도 잘해주면 더 좋고 공감을 잘해주는 치료사가 다 좋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다 잘해도 결국엔 치료를 못하면 좋은 치료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치료를 잘하는 치료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치료사들도 있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이게 너무 인생에 정말 큰 고통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지셔서 그런 라포 형성이라고 해요. 환자와 치료사가 감정적으로 교류가 잘 되지 않으면 선생님이 치료를 진짜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지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어쨌든 라포 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치료를 잘한다는 거는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시작을 할 때는 경험이 없고 이론으로만 좀 했으니까 환자분들의 감정의 흐름의 단계 처음에 슬픔, 뭐 분노도 했다가 인정하고 좌절도 했다가 이 코스를 빠르게 지나가게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팩트 막 이렇게 했어요. 스파인al 코드 인저리 환자분 아시아 A 환자분 오면은 우리 이제는 다리 못 쓰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분이랑 결국에는 2년 정도를 같이 운동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퇴원하시면서 굉장히 친했거든요. 저 누군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 그러지 말라고 여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치료를 아주 잘하는 것도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되게 밝게 인터뷰를 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축축축 처지네요.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아 진짜? 아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최근에 네. 인터뷰하신 분 제가 아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죠. 제가 한번 둘이서 술 먹자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저거 그만두고 싶어요. 옆에 병원이 돈 더 많이 주는데 그거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선배들은 그러면 아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수정을 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배가 그럼 가야지 막 맞아. 그럼 가야지. 너가 그렇게 뭐 돈 생각 옆에 더 많이 주는데 그게 자꾸 탐나면 가야지 자꾸 그래가지고 맞아. 갑자기 모기가 생겨서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좋아하는 분이라 연락은 잘 안 드리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선배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약간 재밌는 질문이기는 한데 선배가 보기에 예쁜 후배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도 달라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술 잘 먹고 술자리에서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 좋을 수도 있고 치료는 잘 못해도 내가 막 얘기하면은 각 잡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막 뭔가 해오는 친구들이 더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두 부류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한 부류는 자기가 잘 몰라요. 환자분들도 잘 모르겠고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패시브한 RM 엑서사이즈만 한다든지 어쨌든 30분이 지나면 끝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아직 못 걸었는 상태인데도 막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걸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뭐라도 진짜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은 가르쳐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맞아. 힘드니까 같이 해보기도 하고 물론 막 무작정 그렇게 해서 내 몸 다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라도 막 좀 해보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좋죠. 또 두 번째는 저희 지금 병원에 있는 건데 이 환자도 살릴 수 있을까? 의사에 살릴 수 있을까는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굉장히 의욕이 없고 막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만 가면은 환자분들이 막 웃고 진짜 말 그대로 살아나요. 그 선생님한테 정말 다운돼 있는 환자분이 배정이 되면은 궁금해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본인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회생활을 앞둔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원래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 안 하는데 저는 이 얘기는 진짜 꼭 해주고 싶었는데 다들 되게 잘하려는 마음에 긴장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긴장하면서 너무 딱딱하게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 인생의 첫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어느 정도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치료를 잘해야겠다라는 막 생각만 하고 막 빨리 실력을 잘 쌓아야지 막 이 생각만 했지 같이 이렇게 일하는 선생님들과 두루두루 다 잘 지내고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금 인간관계에 좀 더 집중을 했었어도 좋았겠다.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요새 트렌드와 먼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진짜 꼰대가 옆에 있었네.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요즘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제일 싫어하지 않나요? 맞아요. 장난인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밌을
재밌어 보이는 거 그 부분으로 가셔야 어쨌든 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루에 8시간씩 하는데 내가 재미없는 거를 계속 한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밌는 거 더 잘하려고 우리 게임 하다가 보면은 게임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인터넷 찾아서 공략집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계속 하셔야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환자분들 치료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깨간다는 느낌으로 재밌는 거 그거를 최우선으로 놓고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저도 처음에 임상에 나왔을 때는 도수치료 이런 게 잘 없었어요. 3, 4년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도수치료가 계속 커졌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던 좋은 친구들도 나는 그쪽으로 가보고 싶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되게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경계 재활이 마이너가 되는구나, 정형 쪽은 메이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형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좀 더 보편화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보편화된 것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나는 마이너가 아니고 좀 더 특별한 거구나, 특수한 거구나, 스페셜한 거구나, 누가 더 주류고 비주류고가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스페셜한 분야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정형이 스페셜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막 악플 달릴까봐. 저는 제가 배우네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갑니다. 저는 비주류까지는 아니었지만 난 좀 보편화된 걸 하지 내가 왜 신경계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실력을 막 쌓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없을 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보수를 좀 할 거 너무 내가 잘 몰랐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약간 한 대 머리 딱 맞은 그런 느낌? 신경계 재활에 대해서 좀 가보곤 싶은데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편집자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노래를 깔아야 되나? 근데 이거는 진짜 텐션이 높아야 되는데, 그죠? 자꾸 저한테 톤을 높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성향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정말로 신경계 재활에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유튜브를 제 후배가 시작한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는 했어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 것 같고요. 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더 계속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뭐 실전 재활 화이팅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설득을 하죠. 강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라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유튜브를 잘 안 해가지고 그만합시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